네, 안녕하세요. 정진욱입니다. 네, 오늘은 손가락 포지셔닝 단원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손가락 악기 배경으로 손가락 모양을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옷을 좀 밝게 입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 배경 색깔을 생각 못하고 옷을 입어가지고 지금 거의 비슷하게 보이죠? 네, 거의 뭐 투명한 옷이 돼버렸습니다. 네, 이거 어쩔 수 없고요. 네, 뭐 악기와 손이 잘 보이면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뭐 나름 만족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잡담이 불필요하신 분들은 난 빨리 배우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쪽 눌러가지고 조금만 가시면 바로 수업을 들어가실 수 있고 제가 그래도 무슨 얘기하는지 좀 궁금하다 하시면은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진짜 잡담인데 선생님이 첫 영상을 찍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선생님이 그 코로나 전까지는 수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진짜로 악기를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일주일에 5번 이상, 그리고 한 번 가면 20바퀴, 많이 하면 30바퀴까지도 실제로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선생님은 수영장도 다 문을 닫았잖아요. 코로나가 금방 잡히고 스포츠센터도 재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열심히 먹었어요. 네, 먹었습니다. 먹었더니 그 운동하던 게 있어서 그런지 살이 금방 찌더라고요. 몰랐어요. 영상 찍기 전까진 몰랐어요. 근데 첫 번째 영상을 찍고 선생님 얼굴이 달덩이가 된 거죠. 된 걸 본 거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영이랑 유산소 운동 추천했잖아요. 선생님 솔선수범 해야죠.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밖에서 유산소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상 잘 비교해 보시면 선생님 그래도 첫 번째 영상에 비해서 점점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선생님도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노력을 하십사 선생님이 솔선수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좋은 점을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원래는 이제 여러분 수업에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여러 명이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그 문제들 수정하느라 바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수업을 진행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온라인 수업은 한번 지나간 수업은 여러분이 궁금하면 찾아보면 되고 저는 이제 다음 단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지난 수업이 다 됐다고 가정하고 다음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조금 장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수업도 여러분이 지난 악기 조립과 소리내기가 어느 정도 됐다고 가정을 하고 다음 수업 진행할게요. 이제 여러분이 악기를 하나하나 잡고 간단한 운지법을 파악하고 곡 혹은 연습곡을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클라리넷을 잘 잡는 법 수업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물어보는 친구들 있죠. 그냥 잡으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잡아왔던 것도 있고. 네, 물론 또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과 같이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 손가락 포지셔닝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에뛰드에서 되게 아주 중요하게 다루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운지법 있는 대로 잡고 그냥 구멍 막힌 것만 보고 배우다가 또 벽에 부딪히죠. 몇몇 손가락은 여러분이 시작 때 잘못 잡으면은 나중에 뭔가를 더 이상 배워나갈 때 레벨업을 해야 될 때 그 부분에서 크게 돌아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모두가 클라리넷을 배우면서 처음 맞는 역경 라에서 시를 가는 거 정도가 되겠어요. 일단 라에서 시를 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라 오픈돼 있죠. 모든 손가락이 오픈돼 있는 상태에서 시 손가락을 다 잡아가지고 누르는
운지법인데 도레미파솔라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라시를 갈 때 손가락 포지셔닝이 좋지 않으면은 여기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해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작부터 우리가 미래의 장애물을 조금이나마 제거해야지 하고 오늘 수업에 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악기를 배우고 있던 친구들, 많이 배웠던 친구들도 오늘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들 듣다 보면은 막 뜨끔, 나 저렇게 안 하고 있었는데? 라든지 뜨끔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잘 지켜봐 주시고 수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지난 소리내기 강의에 비해서 설명도 비교적 쉽고 수업 길이도 짧을 거예요. 핵심 원리 한 가지와 그리고 클라리넷에 있는 키네임, 클라리넷에 달려있는 키네임과 그리고 손가락별 포지셔닝의 주의사항, 그리고 마지막에 짤막한 팁 하나 해서 배워갈 거예요. 첫 번째, 핵심 원리, 내추럴 포지션. 네, 이것도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손에 힘을 빼고 들어서 이리저리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별거 없죠. 혹시 이렇게 손을 털었는데 손가락이 뒤로 꺾인 친구 있나요? 이런 식으로? 없죠. 손을 털고 힘을 빼고 손을 보면은 거의 다 이런 커브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 될 거예요. 내추럴 포지션에서 핵심은 이 손에 힘을 뺀 모양에서 악기를 잡는 거죠. 자, 오른손으로 보여드릴게요. 손에 힘을 뺀 모양에서 악기를 잡는 거예요. 참 쉽죠? 이 모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잘못된 습관이 생기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구멍을 잘 막고 싶어가지고 여러분이 손에 힘을 세게 누르는 거예요. 잡고 세게. 마찬가지로 잡고 세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어느 정도 내추럴 포지션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어떤 친구는 너무 힘이 강해가지고 이거를 꽉 잡는 이 힘이 강해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힘을 풀어주려고 옆에서 막 해도 몸이 막 돌덩이 같아요. 막 움직이지도 않아. 너무 힘이 강해가지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이 이 클라리넷 운지법을 잡을 때 이 내추럴 포지션에서 손을 최소한으로 움직여가지고 악기를 잡아줘야 된다. 여러분이 만약 이 내추럴 포지션에서 멀어진 손가락 모양으로 악기를 잡고 테크닉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이제 곡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힘이 많이 들어가서 움직임이 둔해지고 여러분이 그리고 상상한 음악이 생각처럼 안 되는 거죠.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손가락에 근육이 있게요, 없게요? 네,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겠죠? 네, 손가락에는 근육이 없어요. 팔뚝부터 손바닥까지 연결된 근육과 그와 연동된 손가락 힘줄들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손가락 어느 부분은 고정돼 있고 이렇게 움직여요. 막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러면 손가락에 안 움직이는 부분이 힘을 빼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정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이 경직돼서 힘을 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다른 부분이 움직이니까 이쪽 부분이 날렵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오히려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손바닥에서 가장 가까운 마디를 고정시키고 손가락으로 움직여보세요. 빠르게 움직여지지 않을 거예요. 이거를 이쪽 바로 손가락과 손바닥의 경계선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움직여주세요.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지 마시고 이렇게. 클라리넷을 배워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릴렉스하고 해라 많이 들어보셨죠? 엄밀히 말하면 이런 무턱된 릴렉스가 아니라 내추럴 포지션에서 최소한의 움직임을 가지고 하는 테크닉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릴렉스된 테크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해 볼까요? 핵심 클라리넷 운지는 내추럴 포지션을 기초로 톤홀의 모양을 잡고 과하거나 경직된 움직임이 아니라 그 모양에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손가락을 움직여
운지를 하자가 되겠습니다. 손가락별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일반적인 17키 클라리넷의 키네임을 알아볼게요. 앞으로 자주 쓰게 될 거예요. 선생님 악기는 17키 클라리넷에 비해서 요 키랑 그리고 요 키가 더 달려 있기는 하지만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수업을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은 처음부터 들어가 볼게요.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있는 이 키들 있죠. 자, 새끼손가락으로 A, B, C, D. 다시 한 번 더. A, B, C, D. 이렇게 A, B, C, D가 될 거고요. 다음, 왼손 새끼손가락에 있는 키예요. E, F, G. 요 키는 나중에 아직 아니에요. E, F, G. 그리고 클라리넷 가운데로 와서 아래서부터 올라갈 거예요. H, I, 그 다음 J. 네, 그리고 옆으로 돌아볼게요.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요게 L. L만 누르는 경우는 없고요. K, L을 같이 누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N. 이렇게 누르고요. 그리고 N. K, L, M, N. 이고요. 자, 그리고 이쪽 보이죠? O, P, 이렇게 돌려서 Q. 어떻게 됐냐면 O, 이렇게 검지 보이죠? O, P, 그 다음에 왼손으로 Q. 이렇게 됩니다. 자, 빠르게 볼까요? A, B, C, D, E, F, G, H, H, I, J, K, L, M, N, O, P, Q. 네. 요거 앞으로 악기 배우면서 자주 쓸 거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첫 번째로는 엄지 받침. 보시죠? 엄지 받침이요. 오른손 엄지로 악기를 잡고 주법을 잡아도 내가 악기를 움직여도 악기가 떨어지지 않게 해볼게요. 첫 번째, 엄지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에 이 엄지 받침, 엄지 고무를 끼고서는요, 받치는 편인데, 이 엄지 고무 있잖아요. 여러분이 엄지 고무 없이 악기를 하게 되면은, 선생님 손 보이세요? 네, 이렇게 굳은 살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엄지 고무를 꼭 하고 악기 연습을 하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몸에서 가장 가까운 손가락부터 설명을 할게요. 왼손 엄지손가락. 네, 이렇게. 왼손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으면 손목이 많이 꺾여요. 그래서 악기를 부는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45도 정도 각도로 잡아주시고요. 옥타브 키를 누르는 걸 유의해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손 모양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네. 선생님은 손 모양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특히 검지, 중지, 약지가 일자로 된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좀 손 모양이 다를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추럴 포지션에서 최선으로 움직여서 악기 모양을 잡는다. 다시 내추럴 포지션에서 최선으로 움직여서 악기 모양을 잡는다. 딱 일자로 라인을 그려봤을 때 그 일자에 내 손가락이 위치할 수 있게. 내추럴 포지션 일자. 그러면 이게 악기로도 탁 나올 수 있게. 보이시죠? 그랬을 때 여러분의 움직임이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최소한의 힘으로, 그리고 빠른 테크닉,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상상력,
테크닉으로 구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믿어요. 엄지, 그 다음 검지는 이 락키 그리고 OP 키를 눌러야 된다는 걸 감안해서 포지셔닝 해주고, 눌렀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걸 생각해서 포지셔닝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누르는 친구들 정말로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눌렀다가는 다시 돌아오는 길이 멀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이 이렇게 고쳐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기준으로 이 검지를 잡아주세요. 다음 왼손 중지, 링을 같이 눌러주세요. 넘어가거나 힘줘서 잡지 마시고요. 다음 네 번째 손가락은 링이 없죠? 그냥 악기 토널만 잘 막아주시면 되고요. J키를 눌러야 될 수 있으니까 염두해 주시고, 그리고 왼손에서 중요한 거는 요 두 손가락의 거리가 이 두 손가락보다 멀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손가락을 잡게 돼서 여기서 바람이 쐴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 두 손가락의 거리를 좀 더 벌려줘서 잡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오른손은 여러분이 도하고 시를 내려갈 때 중지부터 먼저 잡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제 중지를 잡게 될 때 이 링이 보세요. 누르면은 여기까지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 링으로 여기를 막아주고 토너를 막아주는 게 핵심인데, 이게 여러분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막 키를 넘어가서 잡기도 하고, 그리고 눌려서 잡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손끝으로 링을 잡고 나머지 부분으로 토너를 막아주는 거죠. 손끝으로 링, 나머지로 토너. 그리고 이렇게 링까지 잡아줬으면 검지는 잡아주기 쉽겠죠. 아니면 검지만 잡아야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손끝으로 링, 나머지 토너. 손끝으로 링, 나머지 토너. 링, 토너, 링, 토너.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안 돼요. 링, 토너.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 H키 눌러야 되는 거 염두하시고, H키를 누를 때 이렇게 누르시면 이쪽 구멍이 간섭돼서 여러분 음정이 많이 변할 수 있으니까 구멍 많이 간섭하지 않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은 이렇게 4개의 키를 언제나 누를 수 있는 곳,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 요 4개의 키 A, B, C, D 키를 접할 때 이 네 번째 손가락의 포지셔닝이 정확하지 않으면 막 가면서 흔들려요. 그래서 여기가 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열리지 않는 거 조심하게 네 번째 손가락을 잘 잡아주시고 오른손 새끼손가락들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모양 일자 넘어가거나 힘주지 않기, 이렇게 하나씩 잡아보세요. 순서대로. 그럴 때 내가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게 여기를 잡고 있진 않나 체크를 해보시고,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진 않나, 그리고 링을 잘 막고 손끝으로 링을 잘 막고 있나, 그리고 토널이 막히나. 링, 토널, 링, 토널. 네, 주의하셔서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분은 여러분이 악기를 잡는 모양만 봐도 저 친구는 꽤 잘하겠는데, 아니면 저 친구는 한계가 보이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손가락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잡고 악기를 시작하면은 좀 더 빠르게 멀리 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잘 기억해서 손가락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수정할 일이 없게 말이죠. 물론 손가락 포지셔닝에 있어서는 막 이렇게 글리산도 같은 걸 할 땐 나중에 이렇게 막 미끄러지면서 포지셔닝 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 요런 링만 잡는 포지션도 나중에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은 기초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초 포지셔닝 정확하고 예쁘게 잡는 거, 이거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설명 잘 들으셨나요? 선생님이 영상 초반에 소소한 팁 하나 알려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끝날 때쯤. 선생님이 알려드릴 팁 하나는 손가락으로 하는 레가토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곡을 연주하거나 뭔가를 연주할 때 그 음악의 분위기에 맞는 손가락 움직임을 가지라는 거죠. 곡이 빠르면 빠른 대로 손가락을 움직이지만, 느리고 감성적인 곡을 할 때도 손가락을 탁탁탁탁탁탁탁탁 빠르게 움직이면 그 곡의 무드를 깰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곡의 움직임에 맞는 손가락 움직임. 단순히 손가락이 움직이고 구멍이 막히면 소리가 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손가락을 어떤 속도로 어떤 느낌으로 막느냐에 따라 소리의 느낌이 달라지니까 여러분이 이거 생각하고 연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손가락 포지셔닝과 그에 따른 주의사항이었습니다. 네, 어떠세요? 그냥 악기 잡고 연습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내추럴 포지션과 손가락별 주의사항을 여러분이 잘 인지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연습하고 연주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잘 할 거라고 믿어요. 짧지 않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정진욱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